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2025학년도 로스쿨 합격을 위한 김종수의 리트 논술 커리큘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졸업을 했고요. 로스쿨 입시 전문가로 1회부터 로스쿨 입시 1회부터 16년간 논술 자소서 면접 전임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면접 자소서에 있어서 수험서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15년간 연속 출간을 했고요. 올해에도 새로운 교재가 나올 겁니다. 자, 이 교재인데요. 제가 서울대 국문학과 졸업해서 포스트리트 강의, 특히 16년간 연속 1위를 했고요. 그리고 로스쿨 면접 교재에서 15년간 1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리트 성적으로 과연 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극복의 사례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렸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 적중률에 관련돼서는 제가 25개 로스쿨, 지금 거의 5년 연속으로 25개 로스쿨 문제를 모두 다 적중을 시켰고요. 2023학년도에는 제가 62문제 적중을 시켰고, 그 이전에도 거의 한 4개년간 90% 이상의 적중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트를 보시고 난 이후에 이 면접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내가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출간해온 로스쿨 면접 교재는 이 정도의 교재인데요. 지금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해서 로스쿨 과정을 모두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통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5년간 연속 출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은 학원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교재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질문이나 혹은 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증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추천도서나 입시 정보들 제가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말미잘 선생 채널이라고 해서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밤 10시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로스쿨 입시에 관련된 Q&A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로스쿨 입시 상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합격 수기를 다양하게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 강의 계획서 등을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격 수기를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신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있는데 내가 로스쿨 입시를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6년 이상 이 로스쿨 입시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합격생들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사실 16년간의 학생들, 사실 생각해보면 로스쿨 입시가 2,000명의 항상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 이상만 해도 벌써 2만 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굉장히 특이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격 수기들을 통해서 내가 특이한 사례가 아니고 실제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시면서 자신감 있게 입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스쿨 입시 전형에서 왜 우리가 흔히 정성 요소라고 부르는 리트 논술, 그리고 자소서 면접까지 이것들을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쿨 입시는 기본적으로 예비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예비법조인은 법조인의 기본적인 능력과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법조인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조인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읽고 사건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과 논리를 재구성해서 이 사실은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하니까 유리한 사실은 논리적으로 강화하고 불리한 사실은 방어하는 형태로 논리를 머릿속에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파악한 사실과 사건과 그리고 내가 구성한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련된 논리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법정에서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읽고 사건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언어이해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고, 그러한 개별 사실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강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방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추리논증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능력을 종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의뢰인이 유리하게 되도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가, 이것이 리트 논술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능력이 되겠고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이런 실시간의 반응이 가능한가, 이것을 보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법조인의 능력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렇게 법조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능력을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미래에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여기까지가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시험과 구별되는 특이한 입시 전형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로스쿨 입시 전형은 결국 최종 2,000명의 최종 합격자를 내는 시험인데, 요즘에 지금 리트 응시자가 15,000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리트 응시자가요, 그 중에서 1차 합격으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가 1차 합격을 하게 됩니다. 평균값을 잡아서 1차 합격자가 한 8,000명 정도 되게 되거든요. 보통의 1차 합격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그 다음에 GPA, 그리고 토익 성적, 요즘에는 자소서가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자소서가 이쪽으로 많이 옮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단 한 학교, 그러니까 단 한 학교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자소서가 이쪽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학교는 자소서가 1차 전형 요소에 존재하게 되고, 2차 전형 요소에서 자소서를 측정하는 학교는 제주대 하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 내용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다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는 로스쿨 입시가 자소서가 여기 2차 합격 요소에, 2차 전형 요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것이 1차 전형 요소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즉 8,000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하고요. 그 중에서 2,000명이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내가 1차 합격을 했다로 만족하면 안 되는 시험이고, 내가 최종적으로 이 2,000명 안에 들어야 되는 이러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어떠냐면 여기에 정량 요소라고 말을 하죠. 점수가 명확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객관적으로 몇 점, 뭐 토익 980점, 근데 딴 사람은 960점, 이런 식으로 딱 점수가 확인되는 이 객관적인 요소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 합격은 사실은 여기서도 판결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로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정량 요소는 객관적 점수라고 불러요. 리트 언어이해 추리논증 학점 영어와 같이 정확하게 모든 사람이 점수가 나오는 것.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트 시험을 7월 달에 보시고 나면 학원의 모의 지원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학원의 모의 지원을 집어넣어 보시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 정량 요소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유리한가, 내가 그 학교 지원자 중에 몇 등인가까지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성 요소, 즉 제가 담당하는 모든 과목들이 다 정성 요소거든요. 자소서, 논술, 면접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요소, 글쓰기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전문가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가 보자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논술, 면접, 자소서를 꼭 미리 준비하셔야만 내가 나중에 가서 좋은 점수를 맞아놓고, 내가 이 정량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맞았는데 왜 나중에 가서 최종 불합격했을까,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 이 정량 요소, 나중에 여러분들이 리트 시험을 보시고 나서 내가 점수를 받아봤는데 내 정량 요소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요. 똑같은 A 로스쿨에 지원한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이 두 지원자가 있는데, 이 학생이 리트 성적을 굉장히 잘 맞았어요. 내가 리트 성적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점 동일하고 영어 동일하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이 학생이 분명히 불리하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학생이 최종 합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정량 의문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의문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것을 우리가 의문스럽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파악하면 의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어떤 결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 1차 전형 요소에 자소서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이 자소서 점수를 더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자소서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두 학생의 점수가 1차 합격 요소로는 동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입시는 1차 합격을 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1차 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2차 전형 요소도 있잖아요. 이 2차 전형 요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논술과 면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논술 준비를 해가지고 점수를 잘 맞았고 면접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학생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훨씬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성적으로는 이 학생이 우수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는 더 우수한 것이 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학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최종 합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요소만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4학년도, 2023학년도 점점 2023, 2024, 2025 지원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원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로스쿨 입시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정량 요소들은 내가 딱 보면 내가 이거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준비를 마치고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뻔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점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리트 성적을 조금 높여서 지원을 하게 되고 내가 만약에 학점이 좀 좋다. 그러면 다른 지원자보다 학점이 좋으면 내가 리트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좀 높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맞물려 돌아가서 거의 성적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는 내가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 사례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생이 2024학년도에 실제 합격할 때 가지고 있었던 스펙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이 학생이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최초 합격을 했는데요. 이 학교의 2024학년도 환산식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시 요강에서 모두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요소는 2024학년도 환산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올해 2025학년도 시립대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대로 반영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바뀌고 입시 요강은 매년 발표되니까 내가 반드시 지원한 학교의 입시 요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해커스 로스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입시 정보실에 여러분들이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최신 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환산 방법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환산 방법에 따라서 점수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언어이해 추리 논증, 그 다음에 학사 학위 과정, 즉 GPA죠. 그리고 공인영어 시험, 토익 성적이죠. 이 세 가지는 환산식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서류평가 20점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학생이에요. 합격생인데요. 제가 경쟁자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저희 학생이 리트가 135점이었고요. 그리고 학점은 97.4%, 그리고 영어 성적은 82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학생에게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모의 지원 해봤을 때 121등이 나왔다 그랬어요. 121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환산식을 실제로 넣어보면 이 학생은 27.4로 환산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환산식 있죠? 자, 학점은 14.74가 나오고요. 영어 성적은 9.125점이 나옵니다. 제가 경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리트 성적이 이 학생이 10점이 더 높아요. 자, 그리고요. 학점은 동일하다고 했고요. 영어는 심지어 어땠냐면 제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걸 환산하면 29점이 나오고요. 학점을 환산하면 동일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 성적을 환산하면 10점이 나옵니다. 자, 이 학생보다 영어 성적이 150점 가까이 높거든요. 그런데 실제 점수를 뒀다는 건 뭐냐면 0.8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가 토익 성적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반영되는 점수는 0점대에 가깝거든요. 1점이 채 안 되는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격차가 어떻게 되느냐?
리트 성적이 10점이 더 높은데도 마이너스 1.6, 그리고 영어 성적이 150점 가까이 높은데도 마이너스 0.875점 정도가 불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자소서는 점수가 몇 점이냐면 거의 20점에 가깝고요. 그리고 논술은 5점, 그리고 면접은 지금 1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점이 이 정도 점수인데 제가 이 학생의 자소서를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 자소서 잘 알고 있거든요. 18점을 맞을 만한 자소서가 아니라 거의 20점에서 19점이 나올 만한 자소서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교수님이 나쁜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18점을 주었어요. 자, 근데 이 학생이 16점을 맞았다고 치겠습니다. 16점도 굉장히 잘 맞은 점수거든요. 근데 자소서는요, 기본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0점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 15점부터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0점부터 20점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몇 점의 차이가 나냐면 2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토탈로 보자면 마이너스 2.475점이 부족했는데 자소서 하나만으로 몇 점의 차이가 뒤집혀버렸냐면 벌써 이 소수점만 남았네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 논술 답안 굉장히 잘 쓰거든요. 저하고 논술 수업을 통해 가지고 답안지를 제가 계속 체크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 5점 만점에 4점 맞았다고 치겠습니다. 이 학생은 준비가 안 돼서 2점을 맞았다고 치죠. 그리고 면접도 이 학생 굉장히 준비를 잘했거든요. 저하고 계속 같이 준비를 한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면접도 점수를 잘 맞았고 이 학생은 면접 준비가 미흡해서 2점수를 맞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종 합격자는 결국은 종합평가로는 이 학생이 86점으로 토탈 점수의 차이는 4.5점이 나는 형태로 누가 앞서게 되냐면 이 합격생이 더 앞서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리트 성적이 10점 높으니까 그리고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합격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전형 요소의 형태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격차를 뭐 할 수 없다? 완벽하게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에 리트 성적이 15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55점으로서 20점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리트 성적이 155점이면 서울시립대를 쓰는 게 학생으로서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경쟁자 사이에서는 리트 성적이 비슷하니까 결국은 여기서의 차이를 또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리트 성적을 잘 준비해놓고 나머지 요소들도 잘 준비해놓고 정성 요소를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내가 불합격하는 어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정량 요소만으로 합격이 결정되지 않고 논술, 자소서, 면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요소들도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즘 로스쿨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로스쿨 정원을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로스쿨,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그리고 한양대, 이화여대까지 정원을 보시면 710명에 불과하고요. 서울까지 합치면 이게 몇 명이냐면 1000명이고요. 이나 아주대까지 합치면 1100명이 됩니다. 지방거점 국립대학이 690명이고요. 지방사립대가 210명으로서 총 전체 2000명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리트 점수가요, 100등 안에 드는 리트 성적이 152점입니다. 제가 그랬죠? 이 학생이 만약에 경쟁자가 서울시립대 지원한 135점과 155점이 있다고 친다면 155점이면 어디를 지원하겠어요? 서울대를 지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145점이 300등이고요. 141점이 500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5점이 1000등 정도예요. 그리고 130점이 1500등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점이 2000등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자면 내가 리트 성적이 127점 밑에서는 사실 어떠냐면 합격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재수,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한 500명에서 1000명이 더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이 리트 성적에서 한 3000등 바깥 치면 원래대로 치면 합격이 불가능해야 되잖아요. 저희 학생들 중에는 리트 성적이 높지 않은데도 다른 요소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 요소, 논술과 면접과 자소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해드리는 자료는 2024학년도 합격생들이고요. 지금 이 OT를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는 최초 합격자 자료까지밖에 제가 수집을 할 수가 없어서 최초 합격자의 자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나 그리고 이 설명회 같은 데에서 제가 더 추가되는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공개할 테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저희 학생 중에 146.9점 리트 성적으로 지금 어떠냐면 300등 바깥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모두 합격을 했고요. 학점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뭐 이 정도 점수대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학생이 지금 리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136.8점으로 연세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136.8이면 지금 리트 성적으로는 1000등이 넘어가는 점수인데도 합격을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35점인 학생이 한양대 합격한 사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35점이면 리트 성적으로는 1500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 사례가 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131.8에서 한양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132점이 2000등이니까요. 지금 2000등에서 벗어난 점수인데도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요소들이 엄청나냐 하면 학점도 이 학생 뭐 4.5 만점에 3.94니까 한양대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것은 정성 요소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 학생의 아버지가 대법관인가? 라고 하더라도 자소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쓸 수 없으니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스쿨 입시 과정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보자면 여기 지금 지방대 출신 학생인데 131.5점으로 전남대 합격을 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 제가 지방대 출신인데 제가 로스쿨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6점으로 경북대 최초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7점으로 인하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심지어 해외대 출신입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온 학생인데, 그리고 심지어 직장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이 있다. 자, 더 나가서 125점이면 3000등이 넘어가는 점수거든요. 자, 지금 121.8에서 부산대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부산대 합격한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에 121.1로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추가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뭔가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점수 딱 보시면 거의 지금 어떠냐면 이런 정도의 점수는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납득이 가는 정도의 점수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소, 즉 정성 요소가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남대와 제주대에서도 117.6, 117.6에서 영남대, 제주대 합격한 학생이 있다는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험은 정량 요소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 요소는 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가, 내가 1차 합격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학교에 면접과 자소서가 점수가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최종 합격은 논술과 면접이라고 하는 정성 요소의 마지막 이런 관문을 통해서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트 논술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트 논술은 시험은 7월 달에 보고 점수는 최종에 들어가는, 즉 11월 달에 들어가는 굉장히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준비에 바빠서 논술을 갖다가 뒤로 미는 경향이 있는데, 면접이나 자소서는 리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논술은 7월이 지나고 나면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잘 나오겠지, 설마,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 논술 강의의 목적과 효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당연히 리트 논술에서 고득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 효과는 뭐냐면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제시문의 심도 있는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써본 사람은 왜 글을 그렇게 읽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제시문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3번하고 4번 중에 하나가 헷갈려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3번의 의도처럼 글을 쓸 거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을 써본 사람은 알게 돼 있어요. 그러한 형태로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도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로 글을 쓰죠. 그러니 이거는 3번과 4번 중에 답은 4번이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글을 읽고 이것을 갖다가 의도로 바꾸는 것이 언어 이해가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진 의도를 실제 글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의도를 글로 바꾸는 약간 피라미드 같은 것이 뭐냐면 의도를 글로 바꾼다, 이것이 논술이고요. 내가 이 글을 읽고 그것을 의도로 파악한다, 이게 언어 이해거든요. 그 과정에서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추리 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이해와 추리 논증 제시문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는 로스쿨 면접의 조기 교육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논술부터 자소서 면접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강의에서 도움이 되도록 제가 수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논술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 로스쿨 면접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나올 것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것들을 모두 다 일관성 있게 준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논리적인 글쓰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는 점, 이 점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트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지원할 학교가 논술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내가 어떤 리트 성적과 어떠한 요소가 내가 지원할 학교를 A 학교라고 정해놨는데 그 학교는 논술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점수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이 학교의 입시 요강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A 학교에 지원하는 것보다 B 학교를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근데 그 학교는 논술이 들어가요. 그러면 낭패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나의 선택지를 위해서도 좀 미리 준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되니까, 로스쿨 면접이나 자소서까지, 그리고 언어의 추리 논증에도 도움이 되니까 덤으로 내가 좀 더 하나를 준비해 놓으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리트 논술은 기초 강의가 11월,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강의가 1, 2월에 진행이 되고, 실전 강의가 3, 4월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파이널 강의가 5월에서 7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기초 강의에서는 원고지 사용법과 개요 작성법, 요약, 비판, 견해, 사례형에 대한 학습과 같은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핵심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히 2025학년도에는 이 기초와 기본 강의에 관련된 교재를 통합기본서로 교재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통해서 이 전체를 일관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의는 최근 4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 부분은 교재로는 제가 기출문제 해설집 교재가 있으니까요. 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실제로 시험을 보는 형태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고, 여기서부터는 모의고사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트 논술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답안을 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새로운 강의를 기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글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왜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실제로 책을 읽어가면서 해설해 놓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리트 필독서 책 읽기 특강 시리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책을 읽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껏 해봐야 리트 시험을 보기 전까지 단 6권에서 7권 정도를 읽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내 독해력이 향상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많은 양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리트 준비를 할 시간에, 토익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내가 입시에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너무 다른 영역의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읽었을 때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전문가하고 함께 읽는 것이 좋겠다. 어떤 식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실제 원전을 읽어가면서 정확한 의미를 해설해주는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특강 시리즈를 진행 중인데요. 마이클 샌델의 5부작 시리즈를 제가 이미 2023년도에 완강을 했고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완벽에 대한 반론, 공정하다는 착각,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까지 책 읽기 특강을 모두 지금 인강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2024년도, 즉 2025학년도 입시 과정에서는 제가 이 책들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는 이미 완강을 해서 제가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루소의 인간불평등 기원론, 그 다음에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미래 자유론, 그리고 마사 누스바움의 타인에 대한 연민, 여기까지가 올해
리트 필독서로 제가 선정한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리트에서 언어이든 추리논증이든 논술이든 얼마든지 제시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논리들은, 이 책들에서 다루고 있는 논리들은 로스쿨 면접에서도 당연하게 나오는 논리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꼭 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읽었을 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트 논술 커리큘럼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강의의 목적은요, 좋은 답안과 그렇지 않은 답안을 구분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리트 논술은 원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고지나 교정보호 사용법들을 틀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총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이나 비판이나 견해 제시나 사례 해결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천천히 연습해가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모의 문제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모의 문제와 첨삭까지도 여러분들이 실제 답안을 구성해서 첨삭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강의는요, 리트를 위한 배경 지식 그리고 기본 논리를 모두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상가들 롤스, 샌델, 홉스, 로크, 루소, 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형태로 제가 모든 원전들을 총정리해서 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논리들과 배경식들을 모두 정리해 놓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에 필요한 모든 배경식이 총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의 문제와 첨삭이 제공됩니다. 자, 실전 강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제 제가 기초적인 능력을 쌓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수적인 배경식까지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기출문제를 풀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인가? 우리 시험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나오는가? 이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전 강의에서는 리트 기출문제를 답안으로 작성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왜 아는 것을 내가 답안지로 못 쓰지? 내가 아는 것을 이 문제에 맞게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오류가 났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트 논술 기출문제를 시험 형태로 직접 답안을 작성하게 강의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최근 4개년도에 관련된 기출문제는 직접 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첨삭이 제공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강의가 있겠는데요. 파이널 강의는 리트 시험 전에 내가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들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미리 경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면 내가 이런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글쓰기, 출제자의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고득점 포인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실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시험 시간 내에 쓴다라는 이 인식이 좀 부족해요. 그 부분에 최대한 강조해서 내가 시험 시간 내에 최대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답안 작성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생 답안 중에 제가 당연히 모범 답안도 제공을 합니다만 학생 답안 중에서 좋은 답안, 이거 시험 시간 내에 학생이 이런 식으로 써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다른 답안지를 한번 보자. 이 두 개를 봤을 때 이것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것들도 비교 평가를 직접 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첨삭이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리트 논술 커리큘럼에 관련된 소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언어 추리 점수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점수는 지원학교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논술 면접 자소서가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리트 논술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서 미리 논술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요. 저는 리트 논술부터 자소서 면접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16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트 준비를 잘 하셔서 리트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까지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딱 획득하고 나면 최종 합격까지 남아있는 자소서와 면접,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에 문제가 없도록,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 이후의 과정, 즉 리트가 끝난 이후의 포스트 리트 과정은 제가 다른 OT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리트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커리큘럼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리트 잘 준비하셔서 2025학년도 로스쿨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리트 논술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